안녕하세요. 마이컬러랩입니다. 컬러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드라마 더글로리의 컬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블랙과 화이트, 그다음에 레드와 그린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즌2에서 유난히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색, 블루와 옐로우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즌2에서 유난히 윤기를 사로잡았던 두 가지 색은 두 남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랑은 전재준의 컬러고요. 노랑은 주여정의 색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파랑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파란 하늘과 바다가 연상되는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파랑은 신뢰의 상징색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더글로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퇴폐, 비현실적인 꿈, 어두움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제주는 빨간과 초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 생명이죠. 그런데 극 중에서 그를 대표하는 색은 빨강도 초록도 아닌 파랑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시에스타는 온통 파란 나라죠. 아마도 그가 자신있게 알아볼 수 있는 색이 파랑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공간에서도 요소요소의 파랑색들이 보이는데요. 이 파란 공간에선 자신이 우월해 보이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시에스타 브랜드 컬러를 파랑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준의 상징인 파랑은 더글로리에서는 어둠과 퇴폐, 그리고 그곳에서 꾸는 비현실적인 꿈과 연결됩니다. 시에스타의 피팅룸은 제준이 연진과 한낮의 음란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데요. 그런 제준의 세계를 상징하는 파랑은 연진의 집을 아주 가득 채우고 있네요. 이 파랑으로 가득한 연진의 드레스룸을 보면서 하도영이 충격을 받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제준은 연진의 집에 이미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블루와 관련된 음담패설을 블루조크라고 하고요. 또 포르노 영화를 블루무비라고 하는데요. 이 블루가 성적인 음란함과 연결이 된 서양 문화의 배경에는 1800년대 스코틀랜드 백과사전에 푸른색이 지저분한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의 스트릿바의 파란 조명과 연결하기도 하고요. 파란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힌 창녀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 화에 제준의 낮잠 파트너였던 연진도 마지막 씬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등장하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커플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음악 장르인 블루스도 19세기 서아프리카 노예들의 음악에서 유래되었어요. 블루스 음악에는 나쁜 경찰, 배신을 일삼는 연인, 폭력을 휘두르는 연인, 짝사랑, 원치 않는 임신, 불안당, 실연 등 혹독하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의 불행,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들어있어요. 더글로리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네요. 시에스타에서도 블루스 한 곡 정도 나왔으면 좋았겠어요. 자신만의 세상 시에스타에서 제주는 왕으로 군림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나쁜 캐릭터죠. 본사 블루라는 표현은 나쁜 사람을 의미해요. 제주는 뼛속까지 파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블루 스카이 띵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영 전문 용어입니다. 이 말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창의적인 생각과도 연결되는 용어이겠죠. 자기만의 파란 세상 속에서 제준도 예솔이를 자기 딸로 만들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되죠. 그의 무모한 계획들이 그를 파랑에 향하는 허황된 끝을 새긴 암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씬에서 어둠 속의 파랑이 느껴지시나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작가인 괴테는요, 10년 동안 색채를 연구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결과로 쓴 색채론에서 괴테는 이 블루 계열의 청색을 화학색에서 어둠으로 향하는 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학색의 특징에서 검은색이 조금 밝아지면 청색이 된다고 말했죠. 즉 괴테가 말하는 이 파랑의 계열은 어둠에 속한 색으로 봅니다. 제준의 세계를 지배하는 파랑을 성격과 연결져 잠시 살펴보면요. 대범하고 충실하고 혁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고 언변이 좋은 그런 좋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극 중의 제주는 파랑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나치게 야심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연진이를 이혼시키고 예솔이를 딸로 만들려는 야심은 좀 많이 지나치게 야심적이죠. 두 번째, 오만한.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솔이 학교에 가서 추선생을 때리는 장면은 속은 시원했지만 사실 좀 오만했죠. 법적으론 친부가 아닌데 말이에요. 자신이 예솔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하도영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유난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영에게 당한 게 아닐까요? 지배하려는 잔인한 성격도 많이 보이죠. 이 파랑색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적인 그런 성격들이 지나치게 강해지다 보면 지배하려는 잔인한 성격으로 부정적인 성격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치 밀림의 왕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때 같이 지낸 혜정이 짐 싸러 온 그날 이렇게 냉정하지만 않았다면 결말이 좀 달랐을까요? 제주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 파랑색 중에서도 특히나 이 울트라마린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져요. 울트라마린은 르네상스 화가들이 사용하던 값비싼 안료로 황금석을 분쇄해서 만들었던 색인데요. 이 고귀한 역사를 담은 값비싼 파랑 에너지가 시에스타의 주인 제준에게 우월감과 자긍심을 높여주었을까요? 시에스타에서 왕 같은 제준의 모습은 권위적이다 못해 독선적이기까지 합니다. 제준의 삼각형 파랑색 트라이앵글에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제준의 집에서 혜정과 연준 둘 다 제준의 블루 컬러를 몸에 걸치고 등장하죠. 더 재밌었던 거는 혜정이 걸친 제준의 파랑은 연진이 선물했던 옷이라는 설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파랑에 더 잘 어울리나요? 유난히 파랑에 잘 어울리는 연진이 진정한 제준의 짝 아닐까요? 이런 커플룩도 있고요. 여정과 동은의 공간은 온통 노란빛입니다. 더글로리에서 노랑은 여정이 가진 온기, 암흑 속에 있는 동은을 향한 빛의 상징입니다. 여정은 동은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데요. 노란 에너지를 가진 여정은 노랑의 자기 감정을 동은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역할로 등장을 해요. 극 중에서의 여정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색채 심리학자 막스 리셔가 쓴 사색인간이라는 책에서 노란색 유형의 사람을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라 느끼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림 형제의 운 좋은 한스라는 동화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한스는 처음에 자신이 가진 금덩이를 말로 바꿨다가 소로 바꿨다가 돼지로 바꿨다가 거위로 바꿨다가 숫돌로 바꿨다가 이걸 우물에 빠뜨려서 아무것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가벼워져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자유로운 캐릭터로 나옵니다. 주여정이 동은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와도 흡사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노랑의 에너지가 함께하는 등장마다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글로리에서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온도감을 가진 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은을 생각하는 장면에서 특히 노란색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차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는 둘이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죠. 유난히 극 중에서 둘이 같은 색 옷을 입고 잘 등장하는데요. 이 같은 색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마 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은 편이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애매한 커플룩도 있네요. 굳이 찾아보니까. 동은이 주여정의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텐트를 구입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장면들 다 기억나시죠? 온통 노란 세상입니다. 동은이 그동안 느껴지지 못했던 온기를 가득 담아서 이 여정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 공간이기도 하죠. 동은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도 이 노란색 배경은 마치 동은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밖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정의 마음이 이 노란색 빛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랑은 더글로리에서 동은과 또 여정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컬러입니다. 암흑 속에 있는 동은에게 한 줄기 빛이 된 여정의 존재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면마다 이렇게 작은 요소들의 노랑 소품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발포 비타민도 주황빛으로 가려고 하는 아주 따뜻함 가득한 노랑이네요. 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씬인데요. 바로 퐁듀를 먹는 씬입니다. 캠핑에 온 듯한 야외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추위 속에서 이 따뜻한 치즈 퐁듀를 당일날 배운 솜씨로 여정이 대접하죠. 그때 동은이 처음으로 극 중에서 맛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유난히 따뜻함이 가득했던 이 장면에서는 어둠과 밝음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어둠 속에 파랑도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파랑은 어둠의 상징, 노랑은 빛의 상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푸른빛의 어둠 속에서 이 두 커플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는 항상 노란빛이 가득하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더글로리의 컬러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화이트와 블랙은 반대가 되는 색이죠. 또 두 번째 분석한 빨강과 초록도 반대색입니다. 또한 노랑과 파랑도 반대에 있는 색이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색들을 이 드라마 속에 배치하면서 어떤 묘한 대립관계, 또 심리적인 대립관계, 캐릭터의 대립관계, 이런 관계들을 색으로 아주 잘 풀어서 재미있게 표현한 드라마였어요. 유난히 색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컬러를 캐릭터와 연결 한번 시켜봤어요. 우선 이 화이트와 블랙은 둘 다 문동은의 컬러로 보여집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문동은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소리 없는 반항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그런 동은에게서 화이트와 블랙을 같이 느껴볼 수 있었어요. 초록은 하도영이 초록 구두를 신겨주면서 시작된 이 판도라의 상자의 주인공이기도 한 하도영의 컬러고요. 빨강은 잔혹함, 소수, 특권의 상징이기도 한 연진의 빨강 드레스와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빨강은 연진의 컬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랑색은 시에스타의 주인공 전재준의 컬러이고요. 노랑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문동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주여정의 컬러로 보여집니다. 이상 메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컬러와 한번 연결을 시켜봤고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컬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